자, 그러면 이제는 한 발 앞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죠. 자, 두 발 더 앞서는 재수 성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입시 변화. 올해 재수를 하는 학생이나 또 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조금 담담하게 대할 수가 있죠. 입시가 2022학년도고 같습니다. 뭐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수시 정시의 비중이 다른데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정시 위주로다가 이제 정시를 키운다 했는데 지금 거꾸로 갔죠. 2022학년도에는 정시가 24.3%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시가 22%로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통 우리가 이제 15개 대학 얘기를 하는데 이 15개 대학의 거의 대다수가 40% 정시가 넘고 있습니다. 이미 2022학년도에 그 40%를 넘겼죠. 그래서 유수의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 비중은 크다. 그 중에서도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와 또 학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이게 절대평가제 올해도 이제 이어서 실시가 되죠. 그리고 금년도 수능은 작년보다 하루가 땡겨졌죠. 11월 17일입니다. 자, 2023학년도 특징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가 40%로 확대돼서 실시가 되고 있고 일반 대학은 30% 이상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능 상대 평가자가 고수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시 쪽에서 이제 올해 작년에 이어가지고 속에서만 유지가 되죠. 이 속에서는 2024학년도 후년도에는 이제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 여러분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자가 절반으로 팍 줄어버렸잖아요. 이게 올해도 이제 연속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의 계열 구분 없이 선택함으로써 금년도 2023학년도 수능도 깜깜이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 2023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21학년도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2023학년도는 지금 재수를 하려는 학생들 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작년도 2022학년도고 같은 상황 속에서 입시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에서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한 전망이죠. 자, 우리 이번 수능을 통해서 이제 결론들을 얻었죠. 자, 국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화법과 작문 한 70%가 선택을 했죠. 근데 점수 나온 것은 언어와 매체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기 지원자는 이제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자연계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수의 대학들은 자연계 쪽에서는 미적분 기하를 택일 지정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56개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 부분에서 조금 낮게 나옵니다. 좀 불리했던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이번 정시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 쪽으로다가 교차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역지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하는데 사탐 대개 2개 택하고 있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또는 1개씩. 그래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이제는 이게 사탐을 대체하는 기능이 많이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랍어 독주 시대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아랍어고 일본어고 약 25% 비중에서 이제 실시가 됐는데 내년도 2023학년도에도 일본어고 아랍어를 많이 선택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의 난이도는 좀 줄어든 대신에 그 영향력은 거의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에 대한 선발 유형 3가지를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이제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논술 면접 그리고 학생부 종합 입학 사정관전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교과를 한 2등급 정도, 좀 떨어지더라도 한 2.5등급 정도 이내에 들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전형 쪽에 중심을 두고, 교과 성적이 대체적으로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가지고 수시에 도전하는 상황은 올해도 여전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제 5가지 역량들을 따지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뭐 인적성, 잠재 능력,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어느 대학이든지 이제 조금씩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거의 이 5개 형태를 가지고선 우리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특출나게 잘하는 것보다는 이 5가지 역량들을 골고루 원만하게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그 설명할 때 가끔 강조를 하지만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다빈치 전형은 어떤 특정한 부분 쪽에 한두 군데 쪽에 아주 두드러지게 잘했던 학생이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대학 측에서 특출하게 잘한 분야를 갖고 있는 학생보다는 골고루 잘하는 쪽을, 그보다는 조금 평범하지만 잘하는 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대학 목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기재 내용이 상당히 변화됐죠. 요거 2022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 경력도 학기당 1개씩으로 했는데, 이제 재수한 학생들은 여기서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자기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달라진 부분이 중에서 이 부분만이 우리 재수를 할 때도 수시를 도전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학생부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제일 핵심 키가 돼 가지고서는 수시 도전할 때 전형 요소로서 집중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가 이렇게 달라짐으로써 이제 제일 중요시된 게 그거죠. 교과 성적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에서는 수상 기록이 대학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들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은 어디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종의 합격자를 찾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시기로 한 귀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 학생 선발 전담 교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요한 교수님입니다. 조요한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오랜 경험들을 갖고 있고 공교육 분야 쪽에서 최고의 입시 권유자로서 활동해왔고 지금도 현직에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 시간과 함께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